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이제 옷이 생활에 되게 필수적인,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또 옷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겉복 입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 옷이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교복이 있고, 경찰이나 군인들은 또 제복이 있고, 여러 가지 옷들이 있는데요. 저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옷을 입기도 하지만 절에 갈 때 특별히 또 이렇게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와 상황에 맞게 이제 옷을 입게 돼서 옷이 되게 중요한데, 부처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분소이. 네, 맞습니다. 예습을 잘 해오셨네요. 제 주보에 나갔었죠. 네, 분소이. 또 여기 포교사님들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네, 분소이를 입으셨습니다. 분소이라 하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버린 옷, 시체 쌓았던 옷, 뭐 이런 그런 천들 있죠. 옷이 아니라 천. 그런 천들을 이렇게 기워서 엮어서 걸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인도 말로 그게 가사예요. 한자로 번역했을 때 가사고, 카사파 이런데 우리 이제 한자로 했어요. 가사로 번역을 했고, 그게 이제 조각이 날 거 아니에요. 천을 기워 입었으니까 또 조각난 옷이라 해서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래서 스님들을 뭐라고 해요? 납자라고 하죠. 수행자들을 납자. 조각난 옷을 입은 사람 납자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특별한 그 거처가 없이 돌아다닌다 해서 운수납자 뭐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수행자들 얘기할 때. 그래서 나비를 입었다고 해서 납자라고 하고요. 또 스님들이 이제 지금도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조각이 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나비를 계속 그 전통을, 지금은 이제 뭐 시치사를 버린 천을 직접 주워서 꿰매 입진 않지만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스님들 가사를 보면 조각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스님들께서 이제 분소리를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검소한 삶을 대표적으로 할 때 옷을 버려진 천을 기워 입는 것보다 더 검소하게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검소한 삶을 표현할 때 부처님의 무소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분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분소이를 실천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분소이를 실천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가 신자로서 분소유를 입으셨던 부처님을 따라서 좀 우리도 실천해보자 하는 옷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실천할 일이 있겠어요? 안 떨어지는 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입으면 되겠죠? 네. 한 번 산 옷은 떨어지기 전에 절대 안 버리고 내가 떨어질 때까지 입겠다. 자, 집에 그런 옷이 있으실까요? 난 떨어질 때까지 입는다. 가장 오래된 옷이, 네, 속은 양말은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네네. 나머지는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되죠? 버려요. 네. 자, 떨어질 때까지 입는다. 좋습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까지 입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어요. 양말이 빵꾸가 났어요. 이제, 속옷이 이제 헤어져서 빵꾸가 났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버릴까요? 네. 다음 이야기를 좀, 다음에 부처님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볼게요. 자, 여기 좀, 이거는 이제, 주제와 상관이 없이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제가전 5개를 받잖아요? 스님이 되려면 처음에 10개를 받아요. 이제, 예비승이라고 하죠. 비구비군이 되기 전에 3위3인이가 되잖아요. 네. 요때는 이제 조각나지 않은 통으로 된 가사를 입고, 조계종에서는 3위3인이를 표현하게 하려고 여기 그 두루마기 끝에 깃을 달아서 색깔을 달리한 회색 옆에 이런 황토색을 달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동색을 달게 해서 이제 3위3인이라는 표를 이제 내는데
3위3인이는 이제 조각 나지 않은 통으로 된 그 가사리 거여서 법당에서 이제 뭐 예불을 드리거나 할 때 그런 통으로 된 가사리 입으시면은 3인 아직 정식으로 이제 비구계를 받지 않는 3인3인이시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9조, 7조, 5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아랫단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더 수행을 오래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품으로 가가지고 15, 17, 19 이렇게 이제 네. 저 글을 조금 크게 할 수 없나요? 글씨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이제 자료를 드릴게요. 이 PPT 자료를 제가 우리 뽀여사님 어디 계시지? 드렸거든요. 공유하시라고 할게요. 거기 요 PPT 자체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21조, 23조, 25조 이렇게 있어. 25조 가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수행력 있고 오래되신 분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정이나 대종상에 이르면 이렇게 조각이 많이 나 있는 가사를 입고 계신 스님을 보면 이제 오래되신 스님이구나. 이게 굉장히 대종사 스님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사가 연차가 오래되고 수행을 오래 하신 스님일수록 가사 조각이 많다는 거 참 이건 그냥 불교 상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개인 무소유잖아요. 무소유여서 아무도 것도 가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갖도록 허락된 게 있어요. 그게 3의 일발이에요. 3벌의 옷과 한 벌의 가리대. 그래서 동양을 하려면 바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거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생상으로도 이 사람 저 사람 먹는 것보다 자기 거 갖고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바루는 한 세트를 자기가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은 3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3의 일발이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3위는 이제 안에 입는 옷, 중간에 입는 옷,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안에 입는 옷, 겉에 입는 옷, 그리고 가사. 그렇게 해서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위 일발이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소유물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승가가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약이 필요한 사람은 승가가 가지고 있는 약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고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유해서 그걸 갖다 쓰는 거지 개인 소유물은 그러니까 요거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의 일발 이게 부처님의 제자들이 갖는 유일한 개인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절에 많은 살림살이들이 있지만 다 스님의 살림살이 아니고 이 절의 공유물인 거죠. 네.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옷 3벌과 한 벌의 바리대만을 가지고 사시는데요. 여러분은 개인 소유물이 몇 개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속 셀 수가 없어요. 계속 셀 수가 없어요. 100년 전에 사람들은 100개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살았대요. 뭐 솥단지, 밥그릇, 국그릇, 옷 다 해서 이불, 장 다 해서 100개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살았대요. 100년 전에는. 우리는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옷만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죠. 저도 한번 세봤는데요.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3의 일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그 떨어진 천을 끼워서 입었고 그것도 3벌과 그리고 한 벌의 바리대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이런 무소유를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셨는데 부처님의 제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무소유를 실천했던 수행자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인도에 그 당시에 부처님과 같은 세대 자이나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자이나교는 더 철저하게 무소유를 지켜가지고요. 아예 나체로 다녔어요. 아예 옷을 안 입어요. 아예 무소유. 여기서 나체로 그냥 다녔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탁발을 해서 주어지는 음식을 그냥 차별 없이 그냥 드셨거든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동물의 사료 같은 걸 이교도가 그냥
악심을 가지고 그런 걸 주더라고 그냥 드셨어요. 그래서 차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7집을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부잣집이라고 자주 가고 가난한 집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이든지 차별 없이 가서 그거를 주는 대로 먹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수행이니까. 근데 그 자인학교 사람들은 무소유하고 그다음 불살생을, 우리도 불살생이 첫 번째 계율이잖아요. 근데 식물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소유기 때문에 옷도 안 입었고요. 불살생이어서 식물도 안 먹고 어떤 거 먹냐면 이렇게 떨어진 열매 있죠. 나무에 떨어진 열매 이런 거, 죽은 나무의 뿌리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부처님은 되게 합리적인 분이셨고 되게 좀 뭐라 했죠? 개방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항상 중도를 얘기하잖아요. 뭔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불살생이 아니라, 극단적인 무소유가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은 가지고 수행이 중요하잖아요.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대자유를 얻는 게 목적이지 그 계율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뗏목에 비유하셨잖아요. 피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이지 다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걸 계속 지고 가면 안 되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인학교를 비판하셨어요. 그건 옳지 않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처님이 다 뭐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지만 단호할 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체로 다니는 수행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행의 목적이 내가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안 먹고 그렇게 삐쩍 그 부처님 이렇게 깨닫기 그 부처님 되시기 전에 부처님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행을 통해서 결코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행을 버리시고 부처님이 스스로 그 깨달음을 얻는 명상을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사성제 팔종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피하셨죠. 부처님은 삼위일발과 그 다음에 이제 탁발을 통해서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위를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네, 부처님께서 이제 가셨던 그걸 또 바루와 소곡포도 그다음에 이제 가사 이렇게 3일발을 기록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무소유를 추천하시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가질 수 있게 했고 나머지 들은 다 이제 대중의 분야물로 같이 이제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위일발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육물이라고 해서 3개가 나중에 더 추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물을 마실 때 이렇게 걸러 마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자인학교나 이런 극단적인 불사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서 부처님이 그건 좋다 해서 받아들인 건데,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물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걸르기 위한 걸름망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갖고 있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를 보호하는 불사생의 계율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우리한테 몸에 들어와서 어떤 나쁜 세균이나 이렇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청결을 되게 강조하셨고 그 건강하게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 되게 개인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녹수낭이라고 하는 작은 그 걸름망을 갖고 다닐 수 있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구 육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3개가 추가가 돼가지고 6개를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3위일발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는 지금 옷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너무 많은 옷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패스트 패션? 패스트 푸드 들어보셨죠? 네. 간편하게, 뭐, 사먹는 샌드, 대표적인 햄버거 이런 게 패스트 푸드잖아요. 패스트 푸드처럼, 빨리빨리 유행이 돌아가서 싸게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아주 싸게 팔아요. 그리고 유행을 옛날에는 이번 봄에 뭐 어떤 게 유행하다 해서 계절별로 유행이 있었다면 지금은 3주, 2주, 1주 유행이 바뀌어요. 이번 주에는 요거, 다음 주에는 요거 이렇게 계속해서 대량으로 옷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유행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요. 이 패스트 패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옷이 만들어지고 너무 많은 옷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흰 티셔츠 한 개를 만드는데 몇 리터가 필요한가요? 물이? 2,700리터. 네,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네, 엄청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부지방, 뭐 부산도 아마 포함될 것 같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물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한버스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이 지금 부족한 이게 가뭄이 지금 많이 되는데, 티셔츠 하나 만드는 이렇게만 물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을 절약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좀 수압을 얕게 한다거나, 또는 뭐 샤워 시간을 좀 단축한다거나, 또 뭐 설거지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하고, 또 헹굴 때 하고 이렇게 물을 받아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옷을 하나 덜 사 입는 것도 엄청나게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강사님, 죄송하지만 중간에 질문 하나만 좀 네, 해주십니까? 흰색 면 티셔츠를 만드는데 네. 물의 양이 2,700리터가 들어간다.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옷을 만드는데 물이 왜 들어가지? 지금 이 네.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질문을 갖다가. 아, 네네. 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거 보시라고, 오수리한 지구는 없다? 그 유튜브 제가 환경 스페셜 보시라고 미리 알려드렸죠. 네, 자세한 것은 오수리한 지구는 없다. 환경 스페셜 저걸 보시면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흰 티셔츠는 처음에 목화에서 나오죠. 그 목화를 길러낸 데 들어간 물. 그다음에 목화를 수확해서 또 실을 만들고 실을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탈색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실제로 옷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티셔츠 한 장 기준으로 했을 때 2,700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그 오수리한 지구는 없다. 이거 스페셜 꼭 보세요. 그럼 옷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지. 이거 꼭 보시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진 하고 있어요. 네네. 저거 꼭 보세요. 환경 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네. 이 환경 스페셜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소가 풀을 뜯어먹었는데 이 합성 섬유로 된 옷을 뜯어먹고 있어요. 얘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버리는 옷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어떻게 버려요? 재활용 그 옷 수거하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죄책감을 안 갖죠. 이게 누군가 입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 입게 되는 옷은 소량이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수출을 해요, 옷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고 남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산이 돼가지고 여기에 소들이랑 뭐 코끼리랑 이런 야생동물이나 가축들이 이걸 뜯어먹고 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이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옷을 얼마나 많이 만드냐면요. 우리가 78억 명이 사는데요. 한 해에 약 1,000억 벌을 만들어요. 1,000억 벌. 그러니까 그 중에 33%의 330벌이 그 해에 버려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버리죠. 그래서 1년에
한 명이 버리는 옷의 양이 30kg 정도를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려서 이게 잘 쓰여지는 게 아니라 수출이 돼서 그 우리나라 그 이제 40억 톤은 뭐냐면 40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하는 그 회사에 들어오는 하루에 40톤의 헌옷이 전국에서 싹 모여요. 그래 그걸 이제 수출을 하죠. 그러면 그게 대부분은 이제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지거나 소각이 되거나 그렇게 되죠. 네, 심각하죠. 그래서 버려진 옷들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수출된 대부분의 옷은 썩지 않고 남아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어야 소들이 폐섬유를 먹고 식수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가나에 오다우 감은 병을 일으키는 문제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오수리한 지구는 없다 해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강이 오염돼가지고요. 그 강물을 떠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염된 물을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게 안 좋은 물인 줄 알면서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린 옷이 동물들이 뜯어먹고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옷들은 이제 그 사람들도 수출을 해놨을 때 좀 좋은 옷은 팔리겠죠. 근데 봐서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이런 건 내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것 누가 별로 입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옷은 다시 내놓으면 저렇게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렇게 지금 강가에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물을 이렇게 오염시키죠. 이 물을 먹어요. 다른 식수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화를 해서 수돗물을 먹잖아요. 여기는 국가가 가난해서 그렇게 정화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염된 물인 줄 알고 이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물밖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4조 달러의 전 세계 섬유 산업의 규모가 그렇고요. 700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만큼 패스트패션이 사업 규모를 키웠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 파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패션 산업은 온실가스의 8에서 10% 약 연간 4억에서 5톤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전체 산업용 폐수 배출량의 약 20%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유엔에서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8에서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과 해운 분야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래서 섬유용 폴리에스터 생산을 위해 2015년에 약 7,060억 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됐고 이는 185개 석탄화력 발전소의 연간 배출량을 합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제일 1호를 석탄화력 발전소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는 전기를 쓰지 않고 깨끗한 전기, 태양이나 바람과 같은 그런 깨끗한 전기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집에 혹시 태양광 깔으신 분 계신가요? 네,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이라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석탄화력 발전소 185개의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옷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그래서 옷을 너무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는 그냥 그만큼 팔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광고를 통해서 유행을 시키면서 그리고 가격을 싸게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쉽게 열게 만들죠. 근데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네,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너무 많은 옷을 우리가 사고 있어요. 많이 산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많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는 대부분의 옷들이 합성섬유잖아요. 이것에 올리는 플라스틱과 똑같이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빨았을 때 미세 섬유가 돼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시민들 식수를 책임지는 한강 하류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미세 섬유가 다량 들어있더라.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면 세탁기 필터에서 걸러내지 못한 미세 섬유들이 수돗물 그 하수구를 따라서 이제 강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먼 바다까지 강을 통해서 먼 바다까지 이동을 해서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먹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인데 합니다. 무게로 따졌을 때 엄청나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이걸 우리가 수돗물을 마셔도 뭐 생수를 마셔도 뭐 해산물을 먹어도 심지어 공기 중에도 있대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바닷속에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있고 이 플라스틱은 잘게 썩지 않고 잘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요. 잘게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래서 이걸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제 물고기, 조개류, 해조류 이런 것들 다 그 미세 플라스틱 먹죠. 그 물에 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에도 검출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탁기를 그래서 너무 자주 돌리지 마세요. 네, 조금 좀 이렇게 털어서 좀 걸어놨다가 또 입고 때가 이렇게 보이면 빠세요. 때가 안 보이면 탈출 마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돌리면 안 돼요. 세탁기를. 딴딴히 돌리면 전기 들어가죠. 물 사용되죠. 여기서 섬유에서 미세 플라스틱 나오죠. 옷이 또 빨리 헤어지잖아요. 빨리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자주 돌리죠. 그리고 이제 옷의 순환 체계를 봤을 때 요새 그런 광고 있죠. 우리는 이 옷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옷입니다.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네, 그거는 매우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가 어차피 폐플라스틱은 다시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계속 재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옷으로 재생하잖아요. 그럼 그 옷은 이제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 옷은 다시 이제 소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좋은 옷의 순환 체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청바지 리사이클링을 하는 게 과연 친환경적인가 했을 때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3,781리터를 흰티안을 만드는 사용되는 물은 3,781리터이다. 그래서 아까 2,700리터라고 했죠. 이게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냐면 그 제품으로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여기 부처님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왕비가 이제 궁녀들하고 같이 해갖고 옷을 다 그때는 만들잖아요. 가사를 무려 1000벌을 이제 만들어서 왕비가 이제 낙순가에 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옷을 보시를 하면 기존의 옷은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비비에게 물어봤어요. 새 발을 받으셨으니까 낡은 가사는 버리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낡은 가사는 빨개로 씁니다. 그러니까 빨개가 낡으면 버리시겠죠? 아닙니다. 빨개를 쓰다가 낡으면 걸레를 씁니다. 그렇다면 걸레로도 못 쓸 만큼 낡으면 버리시겠죠? 아닙니다. 실제 걸레도 쓰지 못할 만큼 낡으면 진흙을 바르는데 섞어서 씁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네. 쓰레기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 쓰레기는 원래 없죠. 계속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낙엽이 떨어졌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거름이잖아요. 양분이라고 했죠. 그렇게 순환하는 게 자연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람도 그랬죠. 똥을 싸면 그걸 또 거름을 썼잖아요. 이게 현대화된다 하면서 이게 순환 고리를 다 인간이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죠. 순환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순환이라고. 근데 우리는 똥을 변기에 버려가지고 엄청난 에너지와 물을 써서 이거를 정화를 시켜가지고 강으로 흘려보내잖아요. 네. 이게 순환 시스템이 깨진 거죠. 그래서 옷이 아까 떨어지면 그때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떨어지면 이제 떨어질 때까지 일단 입으시고, 유행 지났다 버리지 마시고, 떨어질 때까지 입으시고,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떡하냐고요. 네. 저는, 실제로 깔개로 씁니다. 네. 이렇게, 이걸 깔개로 접어서 쓰기도 하고요. 방석으로, 네, 왜 화장실에 있잖아요.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방석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용도로 버리기도 하고. 정승만 씁니다. 정승만 잘 맞아요. 옛날 분들은 청승 맞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청승 맞다고 하죠. 네. 근데, 우리 좀 청승밖에 살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자발적 가난, 자발적 천빈. 내가 돈이 있어, 살 수 있어. 근데 환경을 생각해서 이걸 버리면 쓰레기가 되니까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니까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쓰자. 그래서 방석도 만들어 쓰고, 네, 걸레도 만들어 쓰고, 깔개도 쓰고, 이렇게 다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유행이 조금 바뀌면, 요새 옷 수선하는 집에 맞춰가지고, 요새는 옛날,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점점 요새는 이렇게 짧아지는, 요새 막 되게 짧아지잖아요. 위에 상의가, 자켓 같은 게. 그런 거 긴 거 있으면 좀 잘라가지고 다시 좀 유행에 맞게 이렇게 고쳐서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옷들을 다 하나도 산 게 아니고 다 얻어 입은 옷이. 이거는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 입던 옷이고요. 이거는 어떤 선배가 준 옷이고요. 심지어 제 팬티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거고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4년 됐는데,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되게 깔끔하셔가지고, 팬티를 되게 많이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들이 막 사다 주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병들고 그러면 속옷이 많이 필요할 거다. 자주 갈아입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입을래? 하면, 오케이, 지금 제 밖에, 잠바도 밖에 벗어놓고 왔는데, 그것도 누가 줬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고 다 얻어 입고요. 근데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도 필요한 거 있다 싶으면 아름다운 가게 가요.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부산도 있죠? 네, 아름다운 가게 가면 꽤 괜찮은 옷들이 되게 싸게 나와 있잖아요. 5,000원, 7,000원이면은 옷들, 코트 같은 것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씩 필요하면 사고 대부분 얻어 입어요. 그래서 네, 옷을 사지 않고도 그리고 꼭 새 옷이 아니어도 그렇게 돌려 입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불교계에서도 무소유 나눔 페스타라고 있어요. 무소유 나눔 페스타가 뭐냐면 필요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집에 내가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하나가 있었네, 이런 거 있죠. 선물을 받았는데 나한테 좀 안 맞아. 옷을 샀는데 난 인터넷 쇼핑에서 샀는데 입어보니까 내 사이즈가 아니네,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갖다 주셔도 좋지만, 여기 반야선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마다리를 가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네, 바자에는 이제 그 돈을 주고 팔잖아요. 저희가 하는 불교계에서 하는 무소유 나눔 페스타는 가격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가져오고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가져가요. 원래 부처님은 이제 내 것은 없다라는 그런 무소유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돈 받아서 무소유 나눔 페스타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
필요 없는 거, 뭐 아주 작은 볼펜 같은 것도 괜찮아요. 필요 없는 거 가져오면 필요한 사람을 가져가는 그런 장을 이제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가격을 매겨서 그걸로 해서 어떤 기금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 반야선언 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란 없다. 네, 버리지 않고 최대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들한테는 어떻게 해라라는 걸 유엔에서 기후행동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산자들한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금 에너지가 우리나라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있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나 풍력 같은 수력 뭐 이렇게 있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 그 다음이 핵발전소거든요. 근데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석탄을 태우면서. 핵발전소의 문제는 뭐냐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부산에 고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리 2호기 지금 수명이 이제 올해 다 하는데, 수명을 연장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부산 시민들은 지금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발전소는 위험한, 그래서 두 개 발전소를 빼고 나면 너무 나머지가 너무 미약해요. 10% 정도밖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천연가스. 근데 가스도 결국은 가스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석유보다는,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보다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지만 이것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석탄, 핵발전소, 천연가스까지 제하고 나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 순수하게 태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상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이쪽에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뭐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작은 소형 베란다용 태양광이라도 신청하셔가지고 꼭 달아주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베란다용이든 뭐 지붕이든 보조금을 주면서 그거를 설치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원전을 줄였을 때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제 공급업자한테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써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해도 재생에너지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데서 아리백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렇게 해요. 재생에너지를 갖고 써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100%를 지금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저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거 말고 유기농 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기농 면이나 그 다음에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으로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운송수단 같은 경우도 배로 운송하는 거하고 비행기로 운송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차이가 나거든요. 만일에 지금 생산되는 이 옷이 다 비행기로 운송이 되면 해마다 100억 톤이 온실가스가 더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운송할 때 그러니까 배로 해라. 비행기 하지 말고. 근데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많이 요새 물류를 선호하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게 배로 들어온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항공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을 때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워낙 많은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행기를 더 늘릴 게 아니라 배로 운송수단을 계속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운송수단을 이제 비행기가 아닌 배를 해라든가 이런 기후행동 가이드북을 이제 생산자 업체한테 이런 것들 유엔에서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제가 슬기로운 생활이잖아요. 제가 한 9가지를 중에서 봐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1.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놓는다. 옷을 수선하거나 일하는 일을 같이 준다. 옷을 구입할 때 헌옷을 구입한다. 하성민보다는 소재를 구입한다. 드라이클리닝 하지 않는 소재를 구입한다. 가격이 싸고 시계에서 소재를 구입한다. 동네에 돈을 들어서 소재가 사업처럼 소재를 구입한다. 옷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옷을 버리기 전에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한다. 그 옷을 내놓을 때 옷 수거함에 내놓는 것보다는 실제 그렇게 내놓으면 이게 진짜로 입게 되는지 쓰레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마감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나눠 입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직접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클리닝 할 때 또 굉장히 그 물을 오염을 시키는 그런 화학 세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클리닝은 하지 않은 소재 의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소재가 아닌 거는 뭐냐면, 지금 패딩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패딩이 이렇게 거위털 이런 건데, 저도 이제 그 패딩을 오늘 입고 왔는데, 또 이제 누가 준 거 얻어 입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털이 빠져나갈 때 보면 엄청 고운 털이 나오잖아요. 그게 죄책감을 느껴요. 왜냐면 그게 살아있는 거위의 겨드랑이 털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털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입었을 때 되게 가볍고 따뜻하니까 굉장히 지금 그 패딩이 엄청 옛날에 그렇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뭐 패딩 엄청 많이 입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비싼 것일 수도. 이 겨드랑이 털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뭐죠? 여성들의 밍크, 그죠? 밍크가 멸종됐잖아요, 그죠? 밍크를 여성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야생동물을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악어 핸드백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지금 멸종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멸종 위기에 있는데도 그래서 몰래 밀렵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수출되고 이러면서 있는데,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소재가 아닌 옷을 선택하시고요. 네, 또 이거 말고도 또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혹시 나는 이렇게 좀 옷을 안 버리고, 네, 여기 떨어질 때까지 입는다 하나 써놓을까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옷장에 아까워가지고 지금 내 살이 쪄가지고 안 맞는데 언젠가 내 살 빼서 입을 거야, 이런 거 과감하게 돌려주세요. 여기 내놓으시고 입을 수 있는 사람 입게 하시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옷을 넣잖아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 이제 지금쯤 이제 조금 있다가 겨울로 넣어놓고 이제 보고 꺼낼 때 보세요. 그래서 올겨울에 한 번도 안 입었네? 그럼 이건 내년에도 안 입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안 입었던 옷을 일단 내놓으세요. 이거 내년에 입어야지 하고 다시 넣어놓지 말고, 그러면 짐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하지 않고 그 헌옷을 갖다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옷 정리할 때 올해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좀 내놓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봄옷을 꺼냈는데 보니까 좀 내가 안 입을 것 같은 옷들 있죠. 그런 것들 가감하게 좀 빼세요. 빼가지고 아름다운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다음 이제 옷을 살 때 싼 거는 아무래도 빨리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살 때 좀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떨어질 때까지 사시고 그 다음에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사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홈쇼핑 보시고 저 사람이 미국이 이뻐 보이니까 사지 마시고 네 그런 거 진짜 네, 그런 거 실패할 경우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매장에 가서 사시고 좀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옷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유행 타는 옷들 이런 것들보다는 좀 딱 그 계절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 되게 옷을 외출복을 한 계절에 한 2벌 정도씩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옷장은 입을 것도 없던데 팍팍하고요. 우리 시어머니 옷장은 헐렁헐렁해요. 왜냐면 계절별로 옷이 한 2벌밖에 없으니까 한 6벌이면 되잖아요. 우리 봄, 가을은 하나로 치고 여름옷, 겨울옷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은 좀 헌옷 입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헌옷도 있어야 새 옷이 있다. 그래서 항상 외출복은 외출할 때 매시고 집에서 입는 옷은 그냥 허름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입어도 항상 멋쟁이 소리 드셨어요. 딱 깔끔하게 정말 마음에 들고 오래 입으로 딱 그렇게 정해서 놓고 외출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 꺼내야겠다, 저거 꺼내야겠다. 한 시간씩 옷고르라고 딱 진상 뺄 필요가 없어요. 한 계절에 옷을 한 2-3번씩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때에 맞게, 이건 예식장 갈 때 옷, 이거는 등산 갈 때 옷, 이렇게 딱 그거에 맞춰서 2-3번 딱 맞춰놓으면, 오늘은 산에 간다 그러면 그거 딱 입으면 되고, 오늘은 예식장 간다 그러면 이거 입으면 되고, 오늘은 장례식 간다 그러면 이거 입으면 되고, 그렇게 꼭 필요한 때에 맞출 거를 또 계절이 있어가지고 또 계절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몇 벌이면 딱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옷장을 쫙 정리해 놓으시면은 뭐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옷이 많은데 맨날 입을 게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 개수를 일단 그렇게 줄여나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옷을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 번 산 옷은 오래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싸다고 해서 홈쇼핑 보고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면 실패하는 건 없습니다. 실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쉽게 실증 나서 쉽게 버리거나 싸다고 샀더니 금방 좀 안 좋아져가지고 버리게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버리기 전에 궁상맞게 벌레나 방석이든 깔개든 다른 용도로 써보시고 최대한 이렇게 재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좀 경험담을 나눠볼게요. 나 이렇게 성공한 적 있다. 또는 난 이렇게 실패한 적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는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실패한 것도 좋고, 잘한 것도 좋습니다. 근데 옷은 별로 많이 안 사는데 그래도 이제 사다 보면 홈쇼핑에 또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구매를 하거든요.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저렴. 근데 꼭 거기서 4가지를 주면 1가지만 입게 되지 3가지는 안 입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실패를 많이 그렇죠. 하나 정도는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보관하는 게 많더라고요. 나는 하나만 필요한데 사실은 하나만 필요했어요. 근데 거기서 4벌을 사면은 싸게 사는 거지. 그게 내 문제예요. 이게 많이 사게 하는 1+1. 하나만 나는 필요한데 꼭 1+1을 하면 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사는 것 같은 돈을 버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과소비고 그게 결국 버려지게 되죠. 4개를 샀는데 하나만 입게 되더라. 맞습니다. 없어요. 혹시 몇 벌의 옷을 갖고 계실까요? 안 세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30벌 갖고 살기 운동을 하는 그룹들도 있거든요. 한번 집에 와서 세보시고요. 30벌이면 충분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30벌 안 될 것 같아요. 계절별로 한 3개씩 하면 한 9벌. 부산복 있어야 되고, 네. 운동복 있어야 되고, 네. 한복도 입어야 되고, 어. 저녁도 입어야 되고, 네. 하다 보면 네. 농이면 재직이 있습니다. 농을 사야 돼. 농을 사야 돼. 옷을 옷방이 짜요. 옷방이 옷이 네, 한복 있어야 되고, 운동복 있어야 되고, 등산복 있어야 되고, 외출복 계절별로 3개씩 하면, 도시를 해줘야 되고. 한복도 계절별로 있어요. 그러면 14벌. 14벌. 네. 그렇게 하면 14벌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복 9개, 한복 내놓으세요. 한복 9개. 많은 거 하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있어요. 하여튼. 네. 계란한복 다지만 일단 되겠다. 옷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한번 여기 무소유 나눔 페스타 열어가지고, 옷을 좀 고시를 하시면, 옷이 없는 분들, 한복 없는 분, 나 한복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복이 필요한 분. 네. 이렇게 나눠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아파트 분야에서 나자일 해가지고 성공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가 한 40대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한다고, 요양보호사 학원을 하는데, 그것도 자격이 없으니까, 봉사활동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 옷을 건너서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공해보도 썼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구나,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에서는 힘 한번 더 한번 해보세요. 그래, 받는데 돈이 없다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길 수 있어. 자기가 만든 책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반야선언 바자회를, 이렇게 어디 빌려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공간이 많아요. 내 그쵸? 방에도 공간이 많아요. 네, 공간 있죠. 네. 그래서 주변에 이웃들한테 소개를 내가 해서 아나바다를 다시 하려고 한다. 그쵸, 그쵸. 아나바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자회 한번 아나바나 바자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물건을 사지 않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네. 선생님 혹시 뭐 경험 있으신가요? 옷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봄에부터 해가지고 뭐 가을까지 일을 한다면 뭐 일하는 옷만 필요하지 다른 옷이 없어요. 그게 또 이제 요즘 옷이 워낙 잘 나오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옷이 없으니까 어딜 나가려고 하면은 입을 만한 옷이 없고 그 장밖에 없어. 그런 그게 좀 옷을 가른 옷이 좀 있어야 하기는 한데 한 몇 년 지나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또 살려니까 이제 또 사가지고 얼마나 입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네. 게 옷이 또 워낙 없으면 또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옷 많은 거사님 계실 거예요. 돌려보세요. 네. 옷은 있긴 한데 입을 만한 옷이 네. 제대로 없어. 네. 세계가 바뀌잖아. 세계가 바뀌고 그랬어. 네, 다른 옷이 좀 있어야 되니까 항상 이래 좀 어디 잠깐 하루 이틀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입으니까 네. 그건 조금 곤란하긴 하더라고요. 그 작업복 입고 나가기도 좀 그렇고. 맞아요. 그 옷이 좀 그런 데는 걱정도 사실. 성취를 좀 하려고 그걸 참 저, 했었는데. 네. 뭐, 이미 보니까 막 신발 없어 풀었다 그런 바람에 또 우출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한 박스 몇 개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렇게. 그랬는데, 텔레비전도 방송을 그렇게 보니까 또 우출이. 그래요? 뭐, 국제국외사 사이트 들어가면 네. 많이 많이 나오거든, 실제로. 그 텔레비전 오더라고요.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바자회 한번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 사시고 필요 없는 거 내놓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선생님은 뭐 옷과 관련해서 저요? 네. 저는 아까 그 홈쇼핑에 요 며칠 전에 사일 전에가 신청을 하고 딱 한 벌요. 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막 한번 빨아봤어요. 근데 싼 거에 비지떡이라고 속에서 그냥 뭐가 뭡지 계속 막 나오는 거를 아침에 그걸 계속 해보다가 지금 물에 담가놓고 왔어요. 진짜 말하자면 어떤 찌꺼기 같은 거에서 싼 것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이게 아니구나. 저희가 싼 게 비지떡이라. 맞아요. 네. 그때 수고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한 벌짜리 옷인데 편한 옷인데 집에서 입는 거. 네 벌이 12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하기를 살 수가 없고 네 벌을 샀는데 사이즈를 각각 해가지고 며느리도 한 개 주고 딸도 한 벌 주고 내가 좀 주고 그걸 번쩍 뺐어요.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딱 한 번. 네. 사이즈가 딱 혹시 저는
그다지 뭐 옷을 많이 사고 또 몸이 그다지 안 변해서 많이는 안 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을 할 때 그릇을 왜 기본만 딱 샀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살다가 시댁하고 합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살던 그릇하고 합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친정엄마가 그릇을 정리한다고 이 그릇은 괜찮은데 버리기 아깝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동서가 부모님 그릇은 왜 다 부닥다리예요 하면서 버리면 또 다 쓰레기고 또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리고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그릇을 또 정리하면서 지 옛날에 샀던 버릇인데 버리기는 아깝다고 또 주더라고요. 아직은 보면 버리면 쓰레기고 또 새로 사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안 버리고 친정어머니 그릇, 시어머니 그릇, 주동서가 준 그릇 그거 빼고 있으면 넘쳐가지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버리면 또 사게 되죠. 네, 그래서 안 버리고 고쳐서 쓰고 오래 쓰고 네. 그릇도 사실 뭐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릇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그릇을 바꾸더라고요. 네, 잘 근데 원장님 제가 말은 드리는데요. 오늘 사무총장님이 강의한 내용은 여기 버사님은 거의 반대하시거든요. 왜 여기냐면 제가 작년 12월 30일부로 그 직장생활 한 38년 하다 퇴사했는데 우리 집이 버살이 내가 오늘 한 2개월 다 됐는데 밥만 먹으면 어떤 놈을 옷 갖다 버려라 내가 버살을 그래서 이 쏜나한테 왜 버리는 저는 직장생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옷을 많이 안 사도 계절달에 한 번에 사도 한 40년 한 120불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거의 싫은 옷은 뭐 매출할 때나 입지 기존에 옷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뭐 계산법에 근무하다 보니까 옷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문신 망령 시대처럼 세대에 대답이 그런지 자꾸 갖다 버려라. 당신 조금 이 버릴 건데 집니다. 지금 내가 2개월 동안에 옷을 제가 전해드리면 한 40불로 얻어갔다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옷이 많이 있는데 오늘 총장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바제해야 이 보살님들은 옷 다음 실은 대답 내보면 싫어할 거예요. 하나에 아니고 그냥 2년 이상 알고 다 그래요. 근데 나는 보니 옷이 펴서 다리를 다리 풀리더라고. 제가 결혼한 지 43년째인데 옷 부부를 내가 딱 안 불러버려요. 그걸 딱 안 보시는 거예요. 이거 손대면 남편 안 나오고 이혼이다. 왜냐? 제가 결혼할 때 한복하고 그 한복하고 받은 거 나는 내일 그렇게 되면 술이 필요 없다. 너 두 분만 이어가지고 주라. 그래야 옷장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자꾸 버리려 하는 성성이 내가 보니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아 그런지 옷이 매짝하단 말이에요. 옷을 안 입는 것도 있고 있는데 무조건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오늘 그 보살님들은 그 찬성 안 했었는데 어떠세요? 제 말씀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하신대요. 네. 그럼 바자회 한번 하셔야 되고 여기 옷 많고 여기 옷 많고 여기 그릇 많고 네, 바자회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말씀 더 하실 분 계실까요? 없는데요.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의 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좋은 사항이 되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